안녕하세요. 경기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영악한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공격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조건이 겹쳐있다. 제주는 4개발 결장으로 인해 전방에서 한 번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빠진 상태다. 김신진이 몸싸움과 제공권으로 기준점을 잡고 남태희가 2선에서 패스 방향을 정리하며 신상훈이 측면 침투를 시도하겠지만 마무리 구간의 파괴력은 평소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전은 주민규의 박스한 움직임과 루빅선의 측면 돌파, 김봉수의 중원 경합이 살아나면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제주 원정의 이동 동선과 여름철 습도, 서귀포까지 이어지는 이동 피로를 감안하면 대전 선수들이 100% 컨디션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번 원정은 단순한 원정 이동이 아니라 항공 이동과 장거리 버스 이동이 함께 걸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경기 중반 이후 전환 속도와 전방 압박 강도에서 부담이 드러날 수 있다. 전술적으로도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중원에서 압박을 시작하는 지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황선홍 감독이 이 압박 구도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세밀한 전개 전략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대전은 주민규까지 공이 전달되기 전부터 공격 흐름이 끊길 수 있다. 그만큼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공격 전력 손실, 원정 이동 피로, 감독 간 대응 능력까지 함께 봐야 하는 매치업이다. 제주는 4개바 공백으로 인해 공격을 몰아붙일 만한 확실한 마침표가 부족하고 대전은 장거리 이동 이후 경기 템포를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흐름을 가져가기보다는 중원에서 공이 자주 끊기고 박스 근처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횟수가 제한되는 루즈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 전력 손실과 컨디션 관리 문제가 동시에 걸려있는 만큼 90분 동안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무승부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열어 젖히기보다 수비 안정성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인천은 직전 경기에서 내용상 밀리지 않았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안양 역시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한 채 결정력 부재를 노출했다. 그래서 양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무리하게 전진하기보다는 자기 진영의 간격을 유지하며 실점하지 않는 운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페리어가 전방에서 버티고 제르소가 측면 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공격을 풀어가려 했지만 안양이 수비 라인을 낮추면 공간 자체가 좁아질 수 있다. 반면 안양도 마테우스의 전진 패스와 최건주의 침투를 살려야 하지만 인천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라인을 내리면 마무리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양팀 감독 모두 안정지향적인 전술 컨셉을 즐겨 사용하고 전체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한 상태에서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형태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런 팀들끼리 맞붙으면 전방에서 강하게 부딪히는 시간보다 중원에서 공방이 반복되고 측면으로 돌려도 크로스 이후 세컨드볼 경합에서 정리되는 장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체적으로 루즈한 경기 템포 속에서 전후반 90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한쪽이 확실하게 균형을 깨기보다는 무승부 쪽 기대값이 더 자연스럽다. 득점 흐름 역시 서로 찬스를 많이 주고받는 난타전보다는 슈팅 숫자는 나와도 결정적인 박스 안 마무리가 부족한 언더 양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번 경기는 현재 리그 1위의 안정감과 브레이크 이후 가장 뜨거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의 상승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FC 서울은 인천전 승리로 브레이크 이후 첫 단추를 잘 끼웠고 강원 역시 전북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그래서 K리그 팬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경기이며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후방 빌드업 완성도와 전방 압박의 맞대결로 볼 수 있다. 강원은 최병찬과 고영준의 활동량을 앞세워 서울의 센터백 라인에 강하게 접근하고 모재현을 통해 전환 이후 공격 방향을 빠르게 바꾸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FC 서울은 야잔과 로스가 후방에서 침착하게 볼을 다룰 수 있고 바베츠가 포백 앞에서 패스기를 열어주기 때문에 강원의 전반 압박을 풀어낼 장치가 충분하다. 강원이 압박을 걸기 위해 앞선 라인을 끌어올리면 그 뒤쪽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안데르손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후이즈가 중앙에서 상대 센터백을 묶어주면 문선민과 조여묵이 반대편 침투를 가져갈 수 있고 정승원은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지점으로 들어가며 슈팅 찬스를 노릴 수 있다. 손전범의 원터치 패스와 오프 더 볼 움직임까지 살아난다면 서울은 단순히 한 명의 개인 능력에 기대는 공격이 아니라 여러 자원이 동시에 슈팅 각도를 만드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반면 강원은 후반 교체 카드를 통해 변화를 주더라도 전반만큼의 에너지 레벨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의 후방 전개와 측면 전환을 따라가는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강원이 초반 강도를 앞세워 흐름을 흔들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후방 빌드업 체계와 공격 선택지의 다양성에서는 FC 서울이 한 발 앞선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이 경기는 충남 아산의 측면 공격 루트가 얼마나 빠르게 살아나느냐가 핵심이다. 충남 아산은 한교원과 데니손이 양쪽 터치라인을 따라 넓게 벌려 서면서 경남 풀백의 위치를 흔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경남의 포백 간격이 좌우로 벌어지면 김종민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컷백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특히 데니손은 측면에서 한번 속도를 붙이면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 있고 낮은 패스로 문전 쪽 선택지를 열어줄 수 있는 자원이다. 김종민은 문전에서 수비수와 부딪히며 버티는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컷백 타이밍만 맞아떨어지면 직접적인 슈팅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충남 아산의 가장 큰 안정 요소는 손준호가 버티는 중원이다. 손준호가 중앙에서 점유를 잡아주면 충남 아산은 무리하게 전방으로만 공을 보내지 않고 좌우 전환을 통해 경남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들 수 있다. 경남 입장에서는 루콩의 퇴장 변수로 인해 중앙 수비
수비 조합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192cm 장신 센터백이 빠진 공백은 제공권뿐 아니라 박스한 위치 선정, 컷백 대응, 세트피스 방어까지 여러 장면에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남이 초반부터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면 한교원과 데니손의 측면 침투에 공간을 내줄 수 있고, 반대로 라인을 내리면 손준호 중심의 점유 흐름을 쉽게 끊어내기 어렵다. 조상준과 원기종이 공격 전환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전방으로 올라가는 거리 자체가 길어진다. 그렇게 되면 김현호가 전방에서 고립되고 조상준과 원기종도 공격을 이어가기보다 수비 가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수 있다. 충남 아산은 점유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잡고 측면 돌파를 통해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슈팅 기회를 늘려갈 수 있는 구도다. 결국 중원 장악력, 측면 컷백 노트, 경남의 중앙 수비 공백까지 종합하면 충남 아산이 더 많은 결정적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김포가 얼마나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고 들어오느냐보다 그 압박 이후 생기는 수비 뒷공간을 부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찌르느냐가 핵심이다. 김포는 고정훈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기를 자주 만든다. 하지만 라인이 높아질수록 센터백 뒤쪽 공간이 넓게 열리고 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윙백과 센터백이 동시에 뒤로 뛰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부산은 이 약점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하다. 크리스찬이 중앙에서 상대 수비수를 묶어주고 김민혁이 중원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꿔주며 가브리엘과 안현범이 배후 공간으로 속도를 붙이는 장면이 나온다면 김포의 3백은 계속 뒤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김포가 전방에서 압박을 걸다가 첫 압박이 벗겨지는 순간 중원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부산이 굳이 복잡한 패스 플레이를 고집하지 않고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넣는 직선 패스를 선택한다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반면 김포는 루안의 퇴장 변수로 인해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상태다. 루이스와 디자우마가 공격 진영에서 개인 능력으로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중원에서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박동진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부산은 조성환 감독의 역습 설계가 확실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매치업을 만났고, 상대가 먼저 라인을 올려주는 경기라면 오히려 더 편하게 공격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김포의 압박을 버티며 공간을 확인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부산이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늘려가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전체적인 전술 상성, 루안 퇴장 변수, 그리고 부산의 배후 침투 자원 활용도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부산 승리 쪽 기대값이 더 높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